안녕하세요. 포브스 선정 뱅앤올uf슨과 가장 잘 어울리는 크리에이터 기즈모입니다. 물론 포브스가 선정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포브스가 그렇게 한갈 리는 없죠. 사실 뭐 포브스가 뭔지 몰라요. 자, 기존에서는 꾸준히 뱅앤올uf슨 리뷰를 그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베오사운드 시어터 리뷰는 건너뛰었죠. 베오사운드 시어터는 제가 직접 구입해서 리뷰를 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건너뛰었어요. 뱅앤올uf슨이 왜인지 요새는 이제 제품을 빌려주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제 좀 무덤덤한 얼굴로 리뷰를 하다 보니 이게 참 럭셔리 제품이고 좀 명품에 가깝다고 뱅앤올uf슨은 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제가 감탄 없이 리뷰를 하다 보니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뭐 현명한 판단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제 얼굴은 이게 감탄한 얼굴이에요. 얼굴이 원래 이런 거 어쩌라고요. 참 이거 인종차별. 자, 그리고 또 뱅앤올uf슨 무슨 제품이 있었죠? 베오사운드 이머지도 제가 리뷰를 건너뛰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제품이었어요. 사실 무슨 컨셉인지 잘 모르겠어요. 디자인이 책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도마를 세워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나왔던 세 개 신제품, 그러니까 베오사운드 레벨, 베오사운드 이머지, 베오사운드 시어터는 전반적으로 좀 애매한 제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베오사운드 A5는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온 편이고 컨셉도 잘 잡았기 때문에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비에노가 최근 들어 제품 디자인에 이렇게 나무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베오사운드 A5는 왜 나무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좀 설득력이 느껴지는 제품이었어요. 그전에는 굳이 이걸 왜 나무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디자인이에요. 다만 이제 비에노답게 가격은 여전히 높습니다. 컬러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요. 노르딕 위브 컬러 이거거든요. 이거는 149만 원. 그리고 다크 오크 컬러 이거보다 좀 검은색, 약간 어두운 색 이거는 169만 원입니다. 저는 뭐 저렴한 노르딕 위드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볼게요. 예전 비에노가 우리 유리랑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사용해서 좀 차갑고 완전 무결한 느낌을 많이 줬다면 최근 비에노는 나무와 패브릭을 많이 사용해서 따뜻하고 인테리어에 좀 녹아드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구현하고 있죠. 자, 베오사운드 A5는 이런 뭐랄까요? 자연주의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자연주의 디자인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무 손잡이에 라탄 그릴까지 마치 뚜껑을 열면 도시락이 들어있을 것 같은 피크닉 도시락통 디자인입니다. 왜 스피커를 또 사왔냐고 물으면 피크닉 도시락통인 줄 알고 사왔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런 좀 뭐랄까요 로맨틱한 디자인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정도 퀄리티라면 이게 뭐 도저히 아무리 강심장도 욕을 할 수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정말 예뻐요. 그리고 집이 이제 뭐 집에 우리 아파트가 보통 나무 바닥이 많잖아요. 이런 나무 바닥이거나 인테리어 소재에 나무 소재가 많다면 굉장히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에요. 물론 어디 캠핑 가서 숲에 놨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밖에 없죠. 자, 이 제품은 덴마크의 가구 디자이너 그룹인 감프라테시라는 회사와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 어렵죠? 가구 디자인 회사답게 가구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탄생시켰어요. 자, 손잡이가 있으니까 뭐 소풍이나 나들이 갈 때 들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밀짚 모자 쓰고 하얀 원피스도 있고 스케치북도 옆에 끼고 베오사운드 A5를 들고 멋지겠죠. 뭐 물론 제가 그렇게 입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피스라뇨. 자, 무게는 이제 3.8kg으로 꽤 묵직합니다. 무거워요. 하지만 뭐 현대인이 이건 나약해져서 그렇지 우리 어릴 때는 이거 소풍 갈 때 뭐 더 큰 붐박스도 어깨 메고 다녔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건 워크맨이에요. 워크맨이라고 보면 돼요. 정말 옛날이 그립네요. 자, 상단에는 컨트롤 패널이 있는데요. 컨트롤 패널, 이건 베오리 시리즈랑 좀 분위기가 비슷해요. 컨트롤 패널 가운데는 또 무선 충전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스피커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사왔냐고 누군가 물으면 무선 충전기인 줄 알고 사왔다고 하면 대답하면 됩니다. 자, 무선 충전 출력은 5W밖에 안 되는 건 좀 아쉽지만 음악이 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도록 할 때는 충분히 효과적이죠. 자, 컨트롤 패널 중앙 왼쪽에는 전원, 페어링 버튼, 볼륨 버튼 있고요. 오른쪽에는 선호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기억해 두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재생, 곡 띄워넣기 버튼이 있네요. 자, 버튼은 터치식이 아니라 실제 눌러주는 아날로그식 버튼이에요. 그래서 물이 묻은 손으로도 오작동 염려가 없고요. 틈새가 없어서 방수가 된다는 점은 장점이죠. 자, 뭐 디자인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이 피크닉 가방을 닮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남자다운 좀 남성적인 디자인은 분명 아니지만 마감이나 이 소재 등은 정말 완벽합니다. 너무나 이게 자연스러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디에 둬도 이질감이 없어요. 뭐 스피커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사왔냐고 물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안 사는 건 죄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니 소중했던 우리 정말 Oh let another day begin Won't even let I hope it's romantic all my life Surrounded by couple songs 자, 음악을 한번 듣고 와봤는데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5.25인치 우퍼 1개와 2인치 미드레인지 2개, 그리고 트위터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휴대용 컨셉이긴 하지만 280W의 앰프, 굉장히 넉넉한 앰프가 내장되어 있고요. 이 휴대용 중에 280W가 내장된 모델은 기억이 안 나요. 상당히 드문 편이에요. 굉장히 큰 출력을 가진 제품입니다. 근데 출력이 크다고 해서 음압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최대 음압 레벨이 101dB로 이것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마샬의 가장 큰 제품인 그 워번 3가 이 정도 볼륨 크기가 나오는데 워번은 거치형이죠. 배터리가 없이 전원 항상 연결해야 되는데 배우 사운드 A5는 휴대용인데도 101dB 가까이 나온다는 건 휴대용 치고는 굉장히 상당한 음량입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는 물론 울려줄 수 있고요. 전혀 문제가 없고 30평 이상 되는 카페 정도도 넉넉히 울려줄 수 있는 모델로 보면 됩니다. 또 재생 주파수 대역이 32Hz에서 23,000Hz인데 이 재생 주파수 대역도 굉장히 넓은 편이죠. 사운드 사양만 본다면 가격적으로 뱅앤올ufsen의 상급기라고 할 수 있는 베오 사운드 2나 베오 사운드 레벨보다 오히려 스펙이 더 좋아요. 그 두 제품은 이제 다 팔았나? 자, 음질을 요약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고 개방적인 사운드입니다. 저역도 튼실하고요. 상당히 깊은 저역을 재생해냅니다. 근데 이 360도로 음이 퍼지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소형 스피커답지 않은 넓은 무대를 그려내는 특징이 있죠. 다만 이게 부드럽고 편안한 소리는 아닙니다. 이 보기에는 굉장히 막 자연에서 들려오는 아주 편안한 소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사방으로 좀 뻗어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음상이 또 정확히 잡히지 않고요. 근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독특한 유닛 배치 때문인데 베오 사운드 A5는 360도 사운드를 위해 4개의 드라이버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앞뒷면이 보통 동일한 스테레오 설계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이 제품은 아니에요. 한쪽에 우퍼와 트위터가 있고 뒤쪽에 2개 미드레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독특한 배치이기 때문에 앞쪽과 뒤쪽의 사운드가 살짝 달라요. 따라서 이 스피커는 양쪽 유닛에서 나오는 소리가 넓은 공간에서 합쳐져서 제 소리를 만드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 해석이 맞을진 모르겠는데 유닛 배치로 봐서는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작은 음량으로 주로 틀어 놓는다면 제 실력이 안 나오는 제품이죠. 왜냐하면 미드레인지랑 우퍼랑 트위터가 따로 반대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A5는 이 작은 볼륨에서 저음역과 고음역을 인위적으로 강화시키는 증폭 옵션을 굳이 집어넣었어요. 이 기능을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볼륨에서는 좀 답답하게 들리는 면이 있어요. 자, 대신 사운드 옵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일반적인 EQ 기능과 작은 볼륨에서 저음역, 고음역 강화해주는 증폭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페이드인 기능 등을 갖추고 있고요. 공간 보정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이 공간 보정 기능의 경우에는 전원을 연결해야만 작동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동한 후에 꼭 전원을 연결해야지 공간 보정이 되는데 휴대용 스피커는 이제 들고 다니다가 뭐 공간 보정도 할 수 있는데 그땐 전원이 연결되니까 공간 보정이 안 되는 때는 좀 불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12시간 정도 들을 수 있고요. 실제 테스트에도 한 12시간 가까이 들을 수 있었어요. 다만 이제 볼륨을 최대까지 올리면 높이면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테스트하다가 전원을 끈 상태에서
이 전력 소모가 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테스트해 보니까 12시간 동안 한 5% 정도, 그리고 24시간 하루면 한 10% 가까이 손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비에노 스피커들이 배터리 손실률이 좀 있는 편인데 이 제품은 좀 많은 편이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완충을 해놨다고 한 일주일 있다 아니면 한 2, 3주 있다가 캠핑 가는데 가져갈 때 그냥 전번에 완충했잖아. 그래서 안심하지 말고 가지고 나가기 전엔 다시 완충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P65 등급의 방진 방수 등급이 있어서 캠핑장 등에서 비가 오더라도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손잡이나 그릴이 나무 재질이기 때문에 비를 많이 맞으면 좀 이게 썩을 수도 있고 뭔가 코팅은 잘 해놨어요. 근데 좀 뭐랄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 150만 원짜리 제품을 빗속에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좀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15,000원짜리 스피커도 비 오면 얼른 숨깁니다. 이건 방수가 돼도 밖에 못 내놔요. 예. 차라리 제가 비를 맞는 게 낫죠. 베이롭슨이 최근 이제 베어 사운드 레벨을 통해서 이렇게 이 처음으로 모듈식 설계를 선보였는데 이렇게 제품 안에 뭐 배터리 유닛 뭐 그다음에 뭐 엔진까지 그 갈아치울 수 있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죠. 근데 이 제품 역시 외관뿐만 아니라 이런 그릴뿐만 아니라 유닛, 배터리 등이 교체 가능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에도 쓸 수 있는 제품이죠. 노후화된 부품을 하나씩 갈아주면 되니까요. 이건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자, 무선 옵션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블루투스 5.2 버전 외에도 에어플레이 2, 크롬캐스트, 스포티파이 커넥트를 통한 네트워크 재생 가능하고요. 인터넷 라디오, 뭐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 또 다이렉트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상 제품을 묶어서 멀티룸 스피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A5만 아니더라도 다른 멀티룸 스피커가 있으면 다 멀티룸에서 똑같은 음악이 나오게 할 수가 있죠. 만약 같은 모델 A5 두 개를 사면 스테레오로도 되고 두 대를 판 비에노도 좋아하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에노의 베어 사운드 A5는 뱅앤올ufsen이 오랜만에 내놓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델입니다. 나무 소재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280W의 고출력과 상당히 큰 음량은 A5의 상급기라고 할 수 있는 베어 사운드 레벨과 베어 사운드 2보다 오히려 높은 스펙을 가졌을 정도입니다. 음질은 다소 좀 처음에는 산만한 경향이 있는데 에이징을 거치면 좀 안정되고요. 룸 보정 기능이나 EQ를 통해서 잘 조절해주면 강력하고 파워풀 넘치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듈식 디자인 그리고 방수 기능, 무선 충전 기능 등의 편의 기능도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뭐 집이나 캠핑장 등 어느 공간에서도 고출력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다기능 모델이죠. 제가 생각할 때 만약 거치만 해놓는 목적, 그냥 집에 놓고 듣는다 이러면 BMW 제플린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음질적으로, 음색적으로. 뭐 디자인도 제플린도 이쁘죠. 근데 캠핑용 제품에만 또 중점을 두면 방수는 되지 않더라도 펜더 인디오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방수고 뭐고 이 캠핑은 좀 저렴한 거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150만 원짜리 겁나서 가져가기 힘들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원을 끈 상태에서 전력 소모율이 좀 있는 편이고요. 룸 보정 기능을 배터리 상태에서 쓸 수 없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뱅앤올ufsen 리뷰였습니다. 뱅앤올ufsen 하면 리뷰하면 기즈모였는데 이제 명맥을 언제까지 이어나갈지 모르겠네요. 뱅앤올ufsen 코리아에서 제품을 안 빌려주고 있어요. 근데 뭐 괜찮은 제품 나오면 제가 사서 할게요. 근데 또 너무 비싼 건 못하니까 그냥 이거 빨리 이제 리뷰했으니까 당근에 올려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